오늘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죄 뉴스 나오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많아요. 내가 저런 범죄에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우편함에 고지서 쌓아두지 마세요. 이게 빈집이라는 티가 날까라는 이유에서도 있지만 동시에 그 고지서에 내 이름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는 바로바로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지인에게도 개인정보는 되도록이면 주지 마세요. 친하다고 집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택배 보내거나 편지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서류를 전달을 할 때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내 주소가 오픈이 되죠. 그럴 때는 일단 지인이면 되도록이면 선물은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로 하시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서류라서 제출을 해야 하는 거면 집 말고 사무실 주소를 보내는 사람 주소로 쓰세요. 그래야지 나의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에서 성별이나 나이, 직업과 같은 개인정보는 필수 요건이 아닌 이상해야 기입하지 마세요.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SNS 하면서 장소 태그 하지 마세요. 거의 한 지역에 태그가 될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 사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창문 밖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창문 밖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집을 반대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커들이 그 SNS를 막 탐구하면서 자기가 스토킹하는 사람의 집을 유추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SNS이든 뭐든 간에 모르는 사람의 쪽지, 대화 신청 받지 마세요. 랜덤 채팅 이런 거 하지 마. 솔직히 저는 소개팅 앱 뭐 사용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증명을 깐깐하게 하지 않는 소개팅 앱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몸담은 분야가 이쪽 분야다 보니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팔로워가 한 명도 없는데 나를 팔로우하고 DM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답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SNS는 내가 아는 사람 혹은 팔로우 했을 때 내가 수용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일부 공개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불특정 다수가 내 SNS를 보고 들어와서 나의 삶을 뭐랄까요? 스토킹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뭔가 상업적인 목적에서 SNS를 운영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많은 셀럽들도 스토킹을 당하잖아요. 그만큼 좀 쉽게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스토킹을 당하냐, 나 그렇게 예쁘지도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다. 일반인 대상 스토킹 범죄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소름 끼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부터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배달원 사칭 혹은 문이 닫히기 전에 침입하는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세요. 좀 번거롭더라도 번거롭지만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여름철에 창문이나 문 절대 열어두지 마세요.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인데 생각보다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더운 거는 이해를 하지만 뭐 에어컨이 없는 집이면 정말 힘들겠지만 침입범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강도, 도둑들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집 문을 평소에 잘 잠그나를 사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한 이후에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털기에 편한 장소를 나도 모르게 고르게 되겠죠.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집을 쉽게 털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잘 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8번째, 만약에 누군가가 내 집 앞을 서성여요.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 많은 분들은 무서우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행동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보다는 내 집을 알려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내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거나, 만약에 내가 집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서성이는 게 보여요? 그럼 들어가더라도 불을 바로 켜지 마세요. 대부분의 스토커들 혹은 침입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혹은 성폭행을 이제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귀가하는 시간을 미리 파악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자 해요. 그럴 때 쉽게 탄로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집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고 몇 초 후에 불이 켜지는 집. 이런 집이 그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서성이고 있으면은 친구네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편의점으로 들어가든지 좀 밝고 어떤 오픈되어 있는 장소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짜증나긴 한데, 피해자가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좀. 자, 9번째, 소개팅을 하고 상대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거절하세요. 만약에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다고 해도 그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하세요. 혹은 그 근처에서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마중을 나오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이랑 살지 않아도 이 말을 꼭 하세요. 그래야지 상대가 이 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지 않구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구나, 보호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상대의 범죄 의지를 좀 꺾어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자취를 한다면 전화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나 몇 시에 들어가, 알았어, 안 나와도 된다니까, 이렇게 메소드 연기라도 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주선자도 본인도 이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자취하고 있다는 거 상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 얘기해? 저는 취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10번째, 만약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집 앞에 찾아오거나 원치 않은 문자나 전화를 해온다면 타이르지 마세요. 이럴 때 대부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한 번만 더 만나보고 내가 진짜 싫으면 이제 진짜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는 이유는 내가 한 번 말로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나를 테스트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쟤를 좌지우지할 수 있나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선을 그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많은 스토킹 범죄에서 범죄 행위 전에 자신을 상대방이 무시했다라고 느끼는 그 발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싫은지, 혹은 당신이 접근하는 게 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 얘가 나를 무시했어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나 제스처 말고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배제하고 사무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꿀팁.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전화 통화를 모두 다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혹시라도 약간 불편한 사람이 생긴다거나, 약간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데이트 폭력을 당할 것 같다, 혹은 약간 상대방의 언행이 거칠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그 옵션을 켜서 모든 전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 녹음 파일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외에도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증거, 그러니까 물적 증거를 남겨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잔인하긴 한데요. 그래도 억울하게 증거가 없어서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나는 경우는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녹화, 녹음,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그런 물리적인 메시지들, 이런 거는 다 캡처해서 저장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요거는 사실 저도 되게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출입문이나 온라인상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범죄나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어렵긴 해요. 저도 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13번째. 이건 너무 뻔한 말이 아닌가 싶지만 이 상황에서 범죄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꼭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밖에서 밥 먹고 술 마시다가 2차, 3차 간다고 모텔로 가지 마세요. 일행 중에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어도 가지 마세요. 취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당신을 지켜줄 수 없어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모텔이라는 장소는 특히 술을 마시고 누군가 다수와 함께 있을 때는 동조 효과도 많이 발생하고 범죄에 대한 예민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도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없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이런 나쁜 마음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정리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혹은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상 보고 범죄 피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이런 예방을 하지 않아서 범죄 피해를 당했어는 아닙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나쁜 새끼는 그 새끼야.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그런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제가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여름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을 끼얹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 물 끼얹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를 당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범죄를 당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범죄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사람을 피해자로 물색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 근데 우리가 마냥 가해자만 비난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법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지키셔서 범죄 당하지 맙시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